자, 안녕하십니까.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이론 강의 1장을 하고, 그게 우리가 살펴봤던 게, 연산자에 대한 종류들을 좀 살펴봤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제를 좀 한번 쳐볼까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제를 마지막으로 스캐너 EX 예제를 한번 해봤고요. 입력받을 때 우리가 스캐너 EX라는 스캐너라는 클래스를 쓴다. 그렇게만 좀 알고 계시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수를 받을 때 뭐 등등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역시 자바 프로젝트를 하나 이렇게 만드시는데, 이번에는 프랙티스 언더바 챕터 03이 되겠죠. 그래서 연산자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우리 이제 역시 패키지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죠? 패키지 해서 역시 example 01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 클래스 하나 만들어 봐야 되겠죠. 클래스 해서 우리는 뭐 연산에 대한 내용을 할 거니까요. 그래서 뭐 자, 오퍼레이터 example 한번 해볼까요? 오퍼레이터 ex 이렇게 해서 public static void main 체크하시고, 자, finish 한번 눌러 보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자, 클래스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자, 먼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산술연산,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부터 일단 한번 보죠. 자, int v1은 뭐 5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수를 할당을 했어요. 4바이트만큼. 그죠? 그리고 int v2는 자 2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이제 뭐 그림에 다 그릴 줄 아시죠? 그죠? 이렇게 됐다면, 자, 이런 영역에 이렇게 우리 메모리 영역이 이렇게 있다면 클래스 영역, 스택 영역, 그리고 힙 영역이 되죠.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 각각 4바이트만큼 할당이 돼서 죄송합니다. 얘는 V1이 되고 얘는 V2가 돼서 각각 4바이트만큼 데이터 타입 크기만큼 잡히고, 여기에 각각 5가 들어가고 얘는 2가 들어가더라.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돼요. 그래야 그릴 줄도 몇 번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배열이라든지 뭐 그리고 클래스 객체 배열이라든지 컬렉션 프레임워크라든지 뒤에서 이제 우리가 고급 과정에서 할 때 이러한 내용이 뒷받침이 돼 주시면 상당히 프로그래밍 하는데 원리도 알고 응용도 되더라. 제가 가르쳐 본 결과입니다. 그거는. 자,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번 해보죠. 어떻게? 자, int result라는 곳에다가, 자, 어떻게? v1 더하기 v2. 자, 이렇게 해버리면, 예, 당연히 result는 이거 두 개 더하니까 7이 들어갑니다. 그죠? 맞죠?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죠. sys, 여기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시는 거 아시죠? sys 누르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자동 인텔리전스 기능으로 인해서 sys 아웃이 그대로 출력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result 해서, 자, 뭐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더하기 결과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우리는 자, result 이렇게 한번 쳐보면, 자, 컨트롤 F11번 딱 눌러보니까 아하, 더하기 결과가 7이 나왔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이걸 복사해서 우리 빨리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에 뭐예요? 자, 에러가 올라왔어요. 이 갖다 한번 해볼게요. 가보니까 duplicated local variable result, 즉 중복됐다. 지역 변수가, result라는 지역 변수가 중복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선언이 되어 있죠. 그죠? 선언이 되어 있는데 여기 또 선언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도 변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덮어 써질 수 있죠. 그렇게 하려 그러면 앞에 여기 데이터 타입을 이렇게 지워주면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죠? 자, 이번에는 자, 빼기 마이너스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빼기 결과 이렇게 하면
5에서 2를 빼면 3이 나오겠네요. 그죠? 자, 요거 나오시면요. 요 창이 나오면요. 자, 세이브 안 됐다라는 거니까 세이브 하고 론칭 하라는 뜻이니까 항상 요거 체크하시고 오케이 하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하면 자, 빼기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똑같이 이거를 복사를 해서요. 이제는 빼기 봤으니까 자, 이제 뭐 봐야 돼요? 자, 곱하기 한번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곱하기 결과 이렇게 해서 역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컨트롤 F11번 눌러서 실행을 해보시면 10이 나오더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건 4층 연산은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는 나누기 했어요. 나누기 하면 뭐예요? 인트니까 인테저형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예, 정수로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2가 나올 확률이 높겠네요. 그죠? 한번 볼까요? 자, 2가 나왔네요. 그죠?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배웠던 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퍼센트 한번 했었잖아요. 그죠? 퍼센트. 이거는 뭐 합니까? 자, 나머지 결과죠. 나머지 연산자가 바로 퍼센트는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더라 라는 걸 우리는 이미 공부를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니까 아하, 어때요? 5에서 2를 나누니까 5를 2로 나누니까 나머지는 당연히 1이죠. 그래서 이 퍼센트가 나왔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됐다면 이게 이제 4층 연산에서 뭐죠? 퍼센트가 하나 더 붙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든 수를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모든 수를 0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까? 나눌 수 없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나누면 어떠한 이제 이거 여기서 분명히 에러가 날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여기서는 arithmetic exception이라고 해서 산술연산 에러가 산술연산 예외라고 하거든요. 예외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보니까 자, 요거 나오시면요. 그대로 remember decision 해서 스위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로 막 우리가 처음 맞닥뜨리는 디버그 창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지금 네임 밸류 값들이 줄줄 나옵니다. 그죠? 막 복잡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옮기시면 자, 디버그 창을 일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창 설정을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어때요? 자, 베리어블, 브레이크 포인트 등등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사용하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콘솔 창을 제가 원하는 데다가 이렇게 한번 둬 볼게요. 그래서 자, 요거 닫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아직 실행 중이다. 그죠? 요것 때문에 실행 중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요. 뭐 때문에 에러가 터졌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자, F8번을 한번 눌러보면 됩니다. F8번을 딱 누르니까 자, 쭉 한번 당겨 볼게요. 자, 자바 랭 밑에 보면 랭 패키지고요. 이거는 큰 방을 의미하고요. arithmetic exception by zero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디에서 에러 났는데 자, 여기서 결과론적으로 에러가 났다는 거죠. 여기서 모든 수는 0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예외가 발생을 했던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배우시겠지만 자, 예외 처리 구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 try catch 이렇게 하시면 자, 여기다가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에러가 났죠. 그래서 자, 여기서 에러가 났으니까 요렇게 이건 그냥 한번 보세요. 알겠죠? 지금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게 아닙니다. 원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한번 나중에 예외 처리 부분에서 할 거예요. 할 거니까 여기서 한번 그냥 보시라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잖아. 한 번이라도 보면 다음에 또 볼 때 또 반복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예외 처리 같은 경우는 목적이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종료를 알립니다. 즉, 이렇게 해주면 디버그 창으로 아까 안 넘어가요. 한번 볼게요. 자, 예외 발생하고, 자, 여기서 우리가 2.toString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실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디버그 창으로 안 넘어갔어요. 그죠? 디버그 창으로 안 넘어갔고, 예외가 발생이 되었다. 그리고 자바랭 밑에 있는 arithmetic exception. 얘도 클래스입니다.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그래, by zero로, 자, 0으로 나누는 거에서 예외가 발생됐더라. 이거죠. 예, 요거는 그냥 예외 처리 코드인데요.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볼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봤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 가시나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산술연산, 나머지 연산까지 봤던 내용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어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예제해 볼까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뭘 해볼 거냐 하면요. 뭡니까? 우리가 했던 것 중에서, 어떤 게 있었어요? 자, 그렇죠. 우리 증감 연산자 한번 해봤죠. 증가, 감소, 뿔뿔, 그리고 마이너, 그죠? 그 세미콜론으로 우리가 기준으로 잡아서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자, CL 클래스에서, 자, 인크리먼트가 증가고, 디크리, 이렇게 해서, EX 한번 해서 하셔가지고, 자, static void main 했어요. finish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개의 자바 파일이 생겼고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자, int x는 10, 그리고 int y는 얼마? 10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sys out 해서 우리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 하나 꺼 볼게요. 그리고 나서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자, 여기서 sys out 했어요. sys out 하고, 자, x 값이 어떻게 되는데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플러스 해서 x 플러스 다낭연산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묶어주면 이쁘죠. 그죠? 가독성이 들어온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얘는 얼마를 찍을까요? 지금 현재 x가 10이래요. 그럼 얘는 얼마를 찍을까요? 그쵸? 우리가 배웠죠. 세미콜론을 기준으로 해서 얘는 세미콜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실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럼 얘 값은 우리는 10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왜? 후위 증가 연산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봅니다. 자, 해보니까 아하 10이 나왔어요.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근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한번 해보실까요? 하셔서 다시 x 값이 변했는지 이제 한번 찍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과연 얘가 증가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실행을 해보니까 아하 얘는 후위 증가가 됐구나 라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이 바로 뭐예요? 후위 증가 연산이다 해서 세미콜론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세미콜론 끝나고 나서 증가가 됨을 알 수가 있죠. 맞나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거 한번 해보죠. 자, sys out 이렇게 한번 해서 이번에는 y 값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자, y 값은 어떻게 할 거다? 자, 뿔뿔 y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뭔가요? 우리 배웠죠? 전위 증가 연산입니다. 그죠? 그럼 얘는 찍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렇죠. 얘는 일단 증가부터 시작을 하고 세미콜론 문장을 실행을 합니다. 얘를 먼저 실행하고 그 다음에 얘를 실행을 한다는 거고, 얘는 이거 먼저 실행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얘를 증가를 시키죠. 그럼 얘도 역시 똑같이 요렇게 복사하셔가지고, 자, 요렇게 해서, 자, y 값을 그대로 한번 찍어 볼게요.
이렇게 찍어봤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옵니까? 예, 그대로 얘도 11 나올 겁니다. 자, 이해됩니까? 그죠? 이게 바로 전위와 후위의 차이더라 라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예. 그래서 요렇게 해서 자, 요렇게 하면 보기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제가 복잡한 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시스 해서 시스 아웃 해서 여기다가 지금 현재 얘 둘이는 XY는 11이에요. 둘 다. 그죠? 그런데 여기다가 어떻게? 자, X 플러스 요거 보기 좋게 자, 요렇게 여러분들 암산 한번 해 보십시오. 자, 요거 더하기 자, Y 뿔뿔 Y 했어요. 이렇게 되면 자, 요렇게 요걸 복사를 그대로 하셔가지고 이거의 연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죠? 맞나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는 잠깐 포즈 하셔가지고 한번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예, 맞죠? 지금 현재 이거는 둘 다 11입니다. 그죠? 위에서 증감을 했기 때문에. 그죠? 11인데 여기서 이제 찍을 때 얘는 후위를 하고 있어요. 그죠? 후위를 하고 있고 얘는 전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얘는 그대로 11일 거고 얘는 12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더했어요. 그러면 결과는 얼마죠? 얼마일까요? 그렇죠. 맞죠. 이렇게 112가 나오는 거. 왜 이렇게 나올까요? 예. 이거 전부 다 스트링으로 변환을 시켜서 이렇게 플러스 연산자는 anytype 해서 이렇게 하면 전부 다 플러스 연산자로 해서 문자열 타입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럴 때는 역시 괄호를 이렇게 묶어 주시면 보기가 좋겠네요. 그죠?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23이 나왔고 지금 현재 둘 다 11인이니까 얘는 전위 증감을 안 하죠. 11 그대로예요. 근데 얘는 전위 증감을 해버리죠. 그죠? 그래서 12를 더하면 결국에는 23이 되더라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요게 바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이고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했던 내용들을 이거 말고 그렇죠. 요까지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전위하고 후위를 이제 이해를 하셨어요. 그죠? 됐나요? 그래서 아주 많이 쓰이니까요. 한번 여러분들도 충분히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봤던 게 그죠? 논리 부정 연산자 맞죠? 그죠? 그래서 역시 여기서 우리 클래스 하나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해서 부정이라는 건 deny잖아요. 그죠? deny ex 한번 해보죠. 그래서 자, static void main 해서 finish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논리 부정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그게 바로 not였잖아요. 이거 요놈. 그죠? 요놈은 뭐였어요? 우리가 배우기로 논리 주정이래. 죄송합니다. 논리 부정 연산자 연습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한번 보죠. 그럼 논리 부정 연산자는 아시다시피 불린 값에만 적용이 됐었죠. 그래서 불린 이렇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자, 플레이 하나 파워 할까요? 파워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기본 값으로 자, 저 false를 줬습니다. 얘는 불리는 1바이트죠. 그죠? 그래서 한번 봅니다. 여기서 sys out 이렇게 하고 우리가 현재 뭐요? 파워의 값은 뭔가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자, 파워 한번 찍어 봅니다. 그죠? 파워 한번 찍어 보니까 자, F11번 딱 누르니까 역시 false라고 출력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할 건데요. 자, not가 아니죠. 파워 해서 자, not 파워 이렇게 붙일 수 있겠죠. 맞나요? 이렇게 했을 때 또 파워의 값은 얼만데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는 뭘 출력할까요? 그렇죠. 지금 현재 펄스로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서 리버스 뒤집어 엎었어요. 그죠? 부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얘는 갈 곳이 true밖에 없죠. 그래서 true로 이렇게 출력이 되더라라는 거죠. 이게 바로 논리 부정 연산자죠. 이해가십니까? 예, 그래서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두 번 돌았으니까 다시 false가 나올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논리 부정 연산자는 우리가 플래그 변수로 많이 써요. 플래그 변수 깃발을 들었다, 깃발을 들지 않다, 뭐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실행을 해라, 어떨 때는 실행을 하지 마라, 뭐 이런 등등의 우리가 방법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논리 부정 연산자 아니 플래그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 번 더 논리 부정 연산자는요 뭐예요? 얘하고 같은 거는 제가 not 연산자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not 연산자다 해서 얘는 결과론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 연산자, 이 연산자는 무조건 반대값을 취하게 하는 연산자죠. 맞습니까? 자, 이게 바로 불린이라는 값입니다. 불린의 논리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논리 부정 연산자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드를 짤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게 기본이 돼야 됩니다. 기본이 돼서 뒤에 후에 나오는 뭐 예를 들어서 반복문이라든지 조건문이라든지 등등.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붙일게요. 만약에 조건문을 우리가 다음 장에서 이제 배우게 될 텐데요. 자, if 했어요. if 해서 만약에 지금 현재 파워 이렇게 됐어요. 파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파워가 뭐예요? 지금 현재 파워는 여기서 한번 출력해 볼까요? 출력을 해보니까 지금 파워가 펄스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만 있어요. 만약에 파워가 펄스라면 자 이렇게 주면 뭐예요? true죠. 파워가 이렇게 되면 true예요. 그죠? 조건식이 true라면 뭐 출력을 하세요. 자 if 문이 실행됨 이렇게 한번 해보죠. if가 만약에 무엇이라면이죠. 그럼 이거는 지금 현재 요것만 바라봤을 때는 false예요. 근데 앞에 not가 붙었기 때문에 다시 true로 바뀌었죠. 그럼 이건 true이기 때문에 이 문장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참이니까. 그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아하 if문 실행됨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만약에 여기에 그냥 논리 부정 연산자를 없앴다고 가정하죠. 그럼 얘 값은 지금 현재 파워는 false입니다. 그죠? false 있는 상태에서는 이거 실행 안 합니다. 자, 확인해 보니까 역시 이렇게 나오고요. 이해 가시죠? 요거는 그냥 뒤에 가서 할 거니까. 자, 주석을 요렇게 여러분들 주석 다 하실 때 아시죠? 요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컨트롤 하고 역슬러시 이렇게 한번 하면 다 주석 처리가 되고 다시 컨트롤 역슬래시 누르면 주석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예. 오늘은 이번 강의는 이렇게 해서 논리 부정 연산자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어떻게 이해되시면 자 한번 다시 보고 이제 기본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